일단 미국 시장 전체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한국 시장, 그리고 특정 섹터,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한번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미국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금리에 대한 추세입니다. 전체적인 probability,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능성을 본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5년까지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건 50bp 인하입니다. 자, 지금 금리, 현재 금리에서 50bp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 FOMC에서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6일 뒤인 FOMC에서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로 올해 안까지 50bp를 인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50bp를 인하하게 되면 보통 시장 지수는 1포인트당 40% 정도 올라요. 그러면 0.5%, 그러니까 즉 50bp를 인하하게 되면 약 15%에서 20% 가까운 상승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시장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를 바라보시면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폈었죠? 글로벌 관세 정책을 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정책을 폈던 그 하락폭, 그 충격이 이 어떤 상승 채널, 이 상승 채널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채널이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뭘로 촉발되었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했던, 특히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멈췄던 그 채널의 하단을 터치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건 뭐냐? 상단 채널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단 채널을 현재 가격부터 4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40%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20% 정도 상승이 기대되고 최대 40%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뭐냐? 아, 지금 그러면 15에서 20%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50% 상승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50% 상승하는 구간은 40% 50% 상승하는 구간은 2026년 정도까지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차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손도 대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손댄 걸 말씀드리면 이 스케일만 눈금 고정해서, 그러니까 가격 차트에 대한 눈금 고정해서 100분의 1 눈금에서 로그 눈금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로그 눈금으로 바꾸셨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돈은 1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1원이 아니다? 그거 좀 이상한데요. 자, 오늘 1원과 내일 1원은 다르고요. 오늘 1원과 5년 뒤에 1원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를 고려해주는 것, 그것 자체가 이 로그 눈금으로 반영해 주었다. 24년마다, 즉 70이 나누기 3을 하면, 그러니까 평균 금리인 3%라면 24년이거든요. 24년마다 돈의 가치는 절반이 되고 그 실제 가격은 2배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3%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눈금으로 바꿔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 최근에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너무 좋았던 것은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정책,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죠? 대표적인 정책이 관세 정책이었거든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흔들렸고, 그것이 하락을 만들어냈었는데, 그게 안정화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 이후에 지금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특정 정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추가 경정예산 청구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이제 편성하고요. 추경을 청구합니다. 국회에 청구를 하고, 그럼 추경이 편성이 돼서 그걸 우리가 이제 돈을 집행하기 시작해요. 돈을 집행을 한다라는 거 뭐예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고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수를 살펴볼 건데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살펴보면 두 개가 대동소이한 모습이 보여요. 이때쯤에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흘러내렸는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흘러내렸어요. 자,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까지 똑같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장주 차이입니다. 자,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2차전지. 자, 코스닥은 뭐예요? 2차전지와 바이오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대장주였던 2차전지주,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였던 바이오주, 이 두 종목이 모두 어떤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었냐?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전 상장이에요. 혹은
이전 상장이 아니더라도 신규 상장을 코스피에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LG 엔솔이 있고요. 이전 상장의 대표적인 케이스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섹터들, 얘네들이 제일 대장이었구나, 코스닥의 대장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그리고 특정 산업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정 산업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화학을 검색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거 낯이 익은 차트예요. 이 화학 차트 어때요? 코스닥이랑 굉장히 유사했어요. 자, 바이오 차트 어때요? 이거는 약간 코스피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대장주, 시가총액 코스닥의 대장주. 1등이 알테오젠이고요. 2등이 에코프로 BM입니다. 3등 HLB, 4등 에코프로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 바이오가 1, 3등이고요. 전지가 2, 4등이에요. 근데 얘네 한 몸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2023년부터 거의 한 6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원래 전지가 1, 2등이었고 바이오가 3, 4등이었는데 전지가 1, 2등에서 그 지위를 내려놓고 내려왔구나. 자, 바이오 1, 3등, 바이오 1등 뭐예요? 알테오젠이고요. 3등이 HLB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호재성 기사들과 굉장히 많은 기술력 있는 회사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HLB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 섹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제약 섹터가 최근에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있어요. 자, 일단 제약 섹터의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월이 되면 제약 섹터에 비상이 걸립니다. 자, 왜 그러냐? 3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가 속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월 즈음까지는 투자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3월 보시면요, 올해 3월이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고점이에요.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고점이라고? 그러면 바이오에 어떤 나쁜 소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바이오 중에 상장 폐지 혹은 거래 정지를 안 당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업이익이 흑자인 경우. 자, 두 번째 케이스, 최근 연구 성과가 꾸준히 좋은 경우. 이 경우에는 기술 증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는 대부분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없더라.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 흑자인 종목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살펴봐야 되는 거. 알테오젠 너무 좋아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파마리서치 실적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는 기업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실적 괜찮습니다. 휴젤 마찬가지로 화장품으로 봐야 되지만 실적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위 4종목, 상위 10개 종목 중에 4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기술력이 좋은 기업 뭐가 있느냐? 리가캠 바이오가 있어요. 최근 어떤 기술의 발표가 있었죠? Y바이오로직스와 리가캠 바이오의 ADC 기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ADC가 뭐냐?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자, 이건 아주 기술적인 혁신이에요. 안티바디와 드루럭의 컨주게이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사실 결합체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컨주게이션을 걸쳐서 이 약물들이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게 해주는 기업이에요. 리가캠 바이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위 10개 종목 중에 지금 남는 종목이 딱 2개 남습니다. 2개 남는 게 뭐예요? 펩트론 그리고 HLB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펩트론 먼저 살펴볼까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일라이릴리 관련, 즉 다이어트 관련. 자, 이거 굉장히 큽니다. 왜? 실적이 양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펩트론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흐름이 지금 시장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때 6월 4일날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펩트론이 6월 4일날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기술 이전이 불확실하다. 요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하한가를 치고 다시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한가의 고점 포지션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펩트론 기술 이전 가능성 높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우리 주식시장에서 저 종목은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딱 한 종목 남았네요. 물론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종목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회사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기식 회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장 현재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당장 현재 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왜 그렇게 매력적이냐? 당장 현재 돈을 만들어내야만 미래의 먹거리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가 보장되어 있어야만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케어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캐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케이스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HLB입니다. 자, HLB 3월 20일 기점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3월 20일 기점에 HLB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 딱 하나입니다. 바로 FDA에서 HLB가 개발하고 있던 신약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HLB가 개발하고 있던 신약이 거절된 게 도대체 어떤 큰 이슈길래 시장에서 그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냐? 요게 대부분의 HLB에 물려 계신 분도 그렇고 HLB를 지금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요. 심지어 HLB가 없는데 나는 그냥 관심 있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도 당연히 궁금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HLB의 신약은 뭐였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보세라닙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무슨 약이길래? 자, HLB의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카렐리주막이라는 약이랑 병용을 해서 같이 두 개를 같이 써서 효과를 더 내겠다. 이런 관점에서 적용되던 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거절당했냐? 제조시설 문제입니다. 제조시설 문제? 이거 회사가 불안정하다라는 시그널 아니야? 라는 게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HLB는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을 직접 제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조하느냐? 중국의 항서제약이랑 같이 제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항서제약이 불안전하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FDA의 생각이고요. 이 생각은 아마도 변경될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일단 약이지만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현 정권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는 전 세계와 무역적으로 이슈가 있는 국가와는 무역하지 않겠다라는 주의고, 무역하지 않고 있는 나라, 무역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히토류 관련 호재성 이슈가 발생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무역을 아주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과연 중국에게 어떤 바이오 주도권을 주는 것을 원할까? 아마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은 굉장히 쉽게 예상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 됐다라는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LB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자, 일단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옆으로 가격대가 움직였던 라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깊게 봐야 됩니다. 이런 갭들 중요하고요. 이렇게 지금 차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니까 이 49,000이라는 포인트가 눈에 보이실 거고요. 6만이라는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6만원 그리고 49,000원. 지금 현재 53,000원이고요. 위로 그럼 7,000원만큼 열려있다는 거고, 아래로 4,000원만큼 열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6만 원을 뚫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거래량이라고 하면 1000만입니다. 지금 현재 대비 12배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럼 그 12배만큼 거래량이 터지려면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굉장히 강한 호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굉장히 강한 호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6만 원을 뚫은 걸 기대하고 나면은 6만 6천 원, 6천 원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 4만 9천 원을 뚫고 나면은 4만 1천 원입니다. 자, 그럼 위로 뚫었을 때 위로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아래로 뚫었을 때 더 손실을 보는 게 더 크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한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LB는 분명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게 맞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슈, 국내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정치에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진보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팔릴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HLB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과연 매수하기에 적합한 종목인가, 아니면 매수하기 적합하지 않은 종목인가, 약간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에 관련된 어떤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이 종목보다 어떤 다른 섹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섹터에 있는 다른 좋은 종목,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좋다거나 테마를 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포카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